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이 가상화폐 투자를 검토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본 공적연금의 행보가 다른 주요국 연기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해시디 오픈의 이미선 리서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본 공적연금이란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국민연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GPIF라고 불리고 이제 적립금 운용 금요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최대의 연기금입니다. 세계 최대입니까? 네, 그래서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200조 엔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로는 1,700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 대비해서 한 1.7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한 1,000조 정도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 일본 공적연금이 가상화폐 투자를 검토한다라고 해서 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네. 지난 3월 19일에 이제 GPIF 홈페이지에 이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제 RFI라고 해서 Request for Information이라는 이제 문서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GPIF가 자산을 좀 다각화해서 운영을 할 거고, 유동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새로운 자산을 이제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산림, 농지, 금, 그리고 가상화폐, 크립토 자산이 들어갔고요.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는 괄호 열고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명칭이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많은 가상화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괄호 쳐서 비트코인을 명시를 해놓은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안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라 함은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자산을 투자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대중에게 요청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을 투자하는 방법론이나 아니면 투자의 어떤 테크닉 그리고 인덱스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분석 도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자기네가 이제 수집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어떤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투자 검토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의 문서가 올라왔었습니다. 특이한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 투자 아이디어 공모를 한 그런 걸로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문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용한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떤 연계금하고의 어떤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전문 투자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학술 기관들이 아마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문서에 또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겼죠? 네, 이제 이 내용 안에서는 이 취지는 일단은 이제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실시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비유동성 자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산림, 농지, 금, 암호화폐 등인데 이 안에는 비트코인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자산들에 대한 해외 연계금들에 투자했던 사례 그리고 투자 철학, 뭐 조직 체계,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 기관이 편입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하면 우수 공모작에 대해서는 뭐 돈을 지불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별도의 어떤 그런 건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원칙적으로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일본 공적연금이 굴리는 자금이 어마어마한데 공적연금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라고 하면 그 투자 규모도 꽤 상당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자하게 되면 이제 자산군 안에서 대체 투자 자산군 안에 아마 포함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일본 GPIF에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내역을 보면 이제 크게는 이제 일본 주식, 그다음에 일본 채권, 그다음에 해외 주식, 해외 채권으로 4개로 나눠져 있고요. 대체적인 비중은 이제 25%씩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는 실제로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진 않은데 이제 노트라고 해서 별도로 기재된 내용을 보면은 한 1.3% 정도를 현재 대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맥스로는 포트폴리오의 5%까지 대체 투자 비중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체 투자의 규모는 현재
2,834 빌리언 엔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5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네. 대체 투자 안에서의 비중을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의 그림에서 가장 밑에 있는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모펀드, 그리고 그 다음이 부동산, 그 다음에 가장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인프라 부분이 이제 한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체 투자의 규모는 매년 저렇게 늘어나고 있고 현재는 인프라랑 부동산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 대체 투자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5%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이제 25조에서 5%를 곱하면 한 1조 2,5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규모가 그렇게 크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SEC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미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의 이제 하루 평균으로 뭐 수천억 원 정도 자금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넷 플로우로요. 예. 그래서 이제 1.3조 원 정도 규모면은 뭐 한 뭐 5, 6영업일 정도면 커버가 되는 정도의 금액이긴 해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PIF가 일단 뭐 전 세계 주요 연기금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규로 이 자산을 편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연기금들도 뭐 투자를 고려를 하게 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연기금 자산의 특성상 이제 매년 신규 자금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이 자금을 계속적으로 자산군에다가 편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는 측면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도 상방 압력을 받게 될 거고요. 네. 네,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 공적연금이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네. 이제 다른 해외 연기금 투자가 받을 영향도 작지 않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해오면서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기금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 포트 안에서 절반 정도가 이미 주식에 대해서 갖고 있고, 주식에 대해서 또 절반은 이제 해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 포트폴리오 안에 리딩하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신규 자산을 처음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네. 이후에 이제 다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자산이 편입된 이후에 그 포트폴리오가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운용되는데 위험 요소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자기들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GPIF는 일단 규모가 가장 큰 연기금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기금들이 사실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GPIF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편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여러 연기금들도 아마 투자 편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해지고 아마 허들이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시사점이 꽤 있다는 건데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도 있습니까?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시작을 한 곳들이 이제 주별로 좀 있는데요. 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이제 공무원들 이제 연금 퇴직연금 펀드 안에서 2018년, 19년에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일부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2019년 초에 매입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이제 $6,000 정도였고요. 네. 지금이 이제 뭐 $70,000 가까이 되니까 한 10배 정도의 수익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 수익률이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이제 휴스턴에서 이제 소방관들의 퇴직 연금 펀드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편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예. 가장 최근에는 3월 달에는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퇴직 연금 시스템 안에다가 비트코인을 이제 편입하기 위한 어떤 평가와 관련된 결의안을 상원에서 통과를 했고요. 하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외에 이제 뭐 하버드, 스탠포드 같은 미국 대학들도 기금 안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좀 하고 있고, 대학들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네네. 최근에 이제 하버드대에서 좀 흥미로운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해칭 생션 리스크라는 제목이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는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은 이제 달러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외환 보유고로 달러랑 금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를 이제 갖기가 어려워지면 금을 많이 갖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와 관련된 비용도 많이 들고 유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금 대신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것이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요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
있고 해서 뭐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는 나라들은 아마 이러한 대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2022년에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하면서 이제 유로화 결제랑 달러 결제가 이제 금지를 시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은행들은 위안화 보유를 좀 많이 늘렸었고요. 그다음에 무역 결제에서 달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2022년부터 러시아에서는 가상화폐를 무역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이제 러시아가 다른 어떤 무역을 할 때 이러한 어떤 가상화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중국, 인도, 튀르키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 나라들하고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가상화폐가 쓰이는데 그게 비트코인 될 수도 있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결제에 쓰인다고 한다면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무역 상대국인 그 나라의 은행, 그 나라의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 또 일부 그 자산을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하는 보유의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달러만이 무역 결제 수단이었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과 무역하는 기업들이 달러를 보유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보유가 유인이 좀 생기는 부분이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네. 조만간 가상화폐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국민연금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지금 가상화폐는 투자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상장사에 대해서는 이제 2023년에 주식 투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식 투자했던 거래 이제 주당 가격이 이제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최근에는 이제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이제 대체 투자 비중을 좀 늘린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그다음에 대체 투자 이렇게 5개 자산군으로 나눠서 이제 5년마다 이 해당 자산군의 투자 비율을 결정을 해서 그 비율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위험 자산이랑 안전 자산으로 이렇게 좀 단순화를 시켜놓고 그 안에서 운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화를 주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가상자산이나 이런 위험 자산이 포함된 자산 안에서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가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체 투자 비중이 현재 16% 정도인데 이게 20% 정도까지 아마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 비트코인을 편입하겠다는 국정의 입장은 없었지만 아마도 일본이나 다른 해외 연기금들의 움직임들을 따라서 아마 국민연금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국민연금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